그 갤러리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다가 거기를 문학관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한국시조문학관을 개관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집이죠. 집인데 그 집을 얻게 됐을 때 굉장히 다른 어떤 집을 가졌던 것보다 정말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새겨보면은 정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문희숙 시인의 시집에 보면은 그것이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독가천을 지나면 또 집이 나오고 태어났던 삼낭진에도 역시 집이 나오면 제가 오늘 오면서 삼낭진을 유심히 보고 지나왔습니다. KTX를 탔는데 물론 서지는 않았지만 참 그 풍광들이 만화사 그 앞에 서성거리고 있을 저자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집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도 시인의 가슴 속에 굉장히 영원한 어떤 표상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영혼의 성소 같은 곳인데 그것이 이제 시대를 만나면서 어려운 집들로 이렇게 바뀌어져 갔죠.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사냥이라는 작품도 나오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위험에 중독된 그의 집은 벼랑에 있다. 사냥의 그 첫 구절인데 안개의 높이에서 뭉툭해진 저 발굽 비탈이 깎아 세운 보라는 그의 생을 가둔다. 이게 이제 문명과 어떤 생활과 아픔 속에서 얻어지는 집이죠. 이 집의 문제, 특히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런 기록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그 집은 굉장히 조금 암담한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 암담한 가운데 그 따뜻함이 문희숙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사계절 후라든지 합과의 먹거리 이런 데도 그런 게 잘 나타납니다. 단 한 벌의 문도 없는데 내 유리사원이라고 하는 그 집, 그다음에 문 닫힌 산 집 그림자를 목에 걸고 뭐 이런 작품들도 보면은 역시 굉장히 어둡고 참담한 문명의 어떤 집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 집의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그 문제적인 작품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시바에게라는 작품의 묵시록이라는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작품은 이를테면 앙코르왓 밀림에서 발견된 그 타프롬 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쓴 시입니다. 근데 그 작품이 말하자면은 수통나무 꽃에 끼어 집이 말라 죽은 형태죠. 말라 죽어서 하나의 그 거대한 나무가 사원을 감싸고 있고 사원 내부로 들어갈수록 나무로 인해 붕괴된 것이 많아 통행이 불가능한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과 집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명시적인 얘기가 나오죠. 두꺼봐 흔줄게 새집다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세우면서 화자는 시인은 그렇습니다. 이 새집이 흔집은 무덤이지만은 결국에는 자연과 집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자의 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의 변정법적인 사유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삶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타지마할 작품도 달 높이는 하얀 집, 그래서 죽음이 삶 안에서 삶이 다시 죽음 안에서 어여쁜 발려 있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 것도 역시 그것도 역시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삶까지 연결되는 그런 집의
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에서 보면 우리가 여성 시인들의 계보를 이렇게 따질 때 여성 시인들이 페미니즘 문학의 어떤 줄기로 봤을 때 최승자 시인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아마 여성의 몸에 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 최승자 시인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성 몸이 과연 어디에서 그칠 것인가, 그전엔 그냥 터부시했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노출하면서 여성시가 하나의 기폭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양혜경 같은 시인이 생리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들여다보고 양병기 이렇게 피가 나온 모습을 보고 나는 괴물이다 이런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거를 시에다 이렇게 노출해놓고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그걸 과감히 드러냄으로써 그야말로 몸 안에 어떤 집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성들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집, 그죠? 생산의 집, 자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10달을 동안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태어나면서 동시에 그 자궁은 굉장히 죽음의 껍질로서 덮여져 있는 그 알타미라의 어떤 동굴 같은 굉장히 어두운 죽음이 짓누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떤 삶이 태동되면서 죽음이 동시에 그것을 이어주는, 그래서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공간으로 보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여성시의 굉장히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마 그런 것들로 봐서 우리 시조단에서는 그런 몸짓을 이렇게 보여줬던 여성 시인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가냘프고 어떤 여성의 역할 이런 쪽에만 국한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역시 문희숙 시인의 하나의 이정표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놀랍고, 또 이게 문학사적으로 조명될 그런 작품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독가촌이나 선남진의 집들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독가촌에 보면은 잘 보다시피 탱탱한 빈 집에 장독대 고요가 모여서 탱탱한 성류화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 집인데,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그야말로 굉장히 주목됐던 것은 황량 가운데도 탱탱한 성류화를 피우는 이 생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시인도 뒤쫓아가지 못할 이런 생명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됐는데, 그게 이제 더 원숙하고 어떤 운명의 집 이런 단계, 고통, 아픔, 삶의 이런 그야말로 쓰디쓴 맛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더 큰 어떤 부활의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아마 이 이후의 작업들이 더 기대가 되고, 또 아까 이유걸 선생님께서 이번에 50인지 만드는데 빠졌다 문인숙 시인이 그거는 이제 그 선정 작업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저 혼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많이 기준 잡았는데, 아마 이 시집이 나오게 됨으로써 한국문단의 한국 시조문학사에 굉장히 큰 한 획을 긋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시인도 정말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좋은 작품을 꾸준히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런 시세계를 보여주고 또 탄탄한 어떤 여성시의 한 방향을 설정한 우리 문익수 시인의 시집을 정말 축하합니다. 예.